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포르노 합법화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언급하면 생각나는 것이 일단 아무래도 러시아와의 전쟁이죠. 그리고 트럼프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젤렌스키 대통령 정도 생각이 납니다. 말 나온 김에 잠깐 최신 소식을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5월 1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광물 협정 체결을 이루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나고 화가 나서 뛰쳐나갔던 게 2달 전이거든요. 2달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차 바티칸을 방문했던 두 대통령이 만난 것이죠. 둘은 장례 미사가 열리기 직전에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15분가량 독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광물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미국이 수익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광물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합니다. 협정에는 우크라이나가 그간 요구해왔던 안전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대가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떠올려보면 이렇게 미국과 협상하느라 바쁘고 러시아와 전쟁하느라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만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안팎으로 이렇게 힘든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에서는 포르노 합법화 문제로 조금 시끌시끌한가 봅니다. 이 포르노 합법화의 배경에는 올리펜스라는 인터넷 성인 동영상 업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리펜스를 먼저 조금 알아보고 우크라이나 문제로 넘어가죠. 올리펜스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름 정도만 들어봤지만 알아보니까 예상보다 이미 훨씬 커버린 업체였습니다. 올리펜스의 기본 개념은 성인용 유튜브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유튜브처럼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데 그 컨텐츠의 주류가 성인용인 것 뿐이죠. 올리펜스는 영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고 최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라드빈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참 흥미롭습니다. 우연히도 이 사람은 오늘 언급하려고 하는 나라인 우크라이나 출생이며 82년생이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전공은 경제인데 이미 17세 때부터 웹사이트를 창업했던 사람이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개발해서 알려진 사이트는 전부 직간접적으로 포르노나 성인용 콘텐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웹사이트 중에는 울트라 패스워드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웹사이트는 포르노 사이트의 불법 및 해킹된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사이트였고 광고 클릭으로 수익을 올렸었는데 당시에 이미 연간 20억씩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 사이니까 추정해보면 당시 나이는 20세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올리펜스도 이 사람이 75%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부터 성인 컨텐츠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으며 코로나 시국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23년 11월 기준 올리펜스의 연간 수익은 66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10조 정도를 초과했으며 연간 수익 성장률은 19%에 달했습니다. 라드빈스키는 21년부터 23년까지 대충 10억 달러 이상을 배당으로 가져갔는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1조 4천억 정도 될까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24년 3월 기준으로 라드빈스키의 순자산이 약 30억 달러라고 하니 이것도 환산해보면 4조가 넘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올리펜스라는 플랫폼을 한국인들은 얼마나 이용할까요?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애초에 OECD 선진국 중 유일하게 포르노의 제작과 유포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한국인 중에서는 성인용 올리펜스 스트리머가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한국에 알려진 유명인물 중에서는 가수 박재범 씨가 앨범 홍보를 위해 올리펜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박재범 씨는 국적이 미국이라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 한국인은 얼굴을 공개하고 포르노를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올리펜스 스트리머가 있다면 아마 온건한 수준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올리펜스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음란물을 업로드한 한국인들이 체포된 전례는 이미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벌써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당연히 컨텐츠를 소비하는 한국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올리펜스는 해당 스트리머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처럼 지내면서 유료 구독을 하는 시스템이라 한국인 컨텐츠 제공자가 적은 올리펜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크라이나의 포르노 합법화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한국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바로 앞서 한국인 올리펜스 스트리머가 한국 정부에 잡힌 전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해당 스트리머로부터 세금까지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이 이런 것이죠. 너 포르노 만들어서 배포 유통했어? 일단 형법 제301조 위반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처벌받고 너가 벌어들인 돈은 탐이 나니까 일단 좀 내놔봐.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형법 제301조는 웬만한 국가들보다 포르노 관련 법규가 훨씬 엄격하고 두 성인이 합의하에 나체 사진을 주고받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뜯는 건 참지 못했죠. 왜냐하면 30억, 40억씩 수익을 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세무 당국이 알아버렸거든요. 실제로 이 포르노 합법화 법안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으로부터 올리팬스 스트리머들이 2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재정위원장 헤트만체프는 현재 전쟁 중인 우리나라의 매우 소중한 자금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준 스트리머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사회가 한 손으로는 도덕적 비난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군자금을 받는 이 위선의 축제는 끝내야 한다고 발언하며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응해준 스비틀라나라는 우크라이나 여성은 본인이 벌어들인 400만 달러, 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세무당국의 편지를 받았을 때 기꺼이 납부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는 군에 기부도 해왔고요. 그런데 몇 주 뒤 영장과 함께 수사관들이 찾아와 집안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3자가 봐도 좀 너무해 보이긴 해요. 하나만 하지.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약 3,500명의 올리팬스 스트리머가 있다고 추정 중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크라이나인들이 올리팬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포르노 합법화를 통해 세수를 양지로 끌어올릴 경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세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게 100억 원은 살상용 드론 2만 대를 넘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시 상황에 이 정도 세수라면 합법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긴 하죠.